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큰 싸움에 뛰어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두 개의 큰 나라가 싸우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나라가 끼어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멋진 휴대폰과 TV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거대한 국가인 러시아가 작지만 매우 용감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누구 편을 들기 싫을 때와 같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 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보내거나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치고 집을 잃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큰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무기를 보내겠다고 말했죠. 이는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 괴롭힘 당하는 친구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위해 나서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절친한 친구인 미국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 관계를 해칠 것이라며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마치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은 모든 사람을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어떤 무기를 보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총이나 미사일 등 정말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무기가 전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세계 사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는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에도 큰 변화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와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북한은 이웃나라이고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멀리 떨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죠. 러시아가 정말 화가 나서 한국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로 인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위험이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총이나 미사일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과 탱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것을 보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은 전쟁에서 무기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기를 보낼까요? 얼마나 보낼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큰 질문들입니다. 이 상황은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국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사태는
한국이 강하고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휴대폰과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고 강력한 국가이며 다른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용감하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간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좋은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어떤 친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국의 도움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치 큰 체스 게임과 같아서 각국이 움직이고 서로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판돈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거나 서로 싸우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뉴스를 계속 주시하세요.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신중을 기하고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었지만 러시아를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원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식량, 의약품, 특수의류 등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무기나 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복잡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친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고 누구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주요 물품 중 하나는 식량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주식으로 먹는 쌀을 보냈습니다. 또한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 식품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큰 도움은 의료품이었습니다. 붕대, 의약품, 심지어 의료기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병원이 전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중요한 의료 물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특수보호 장비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헬멧과 방탄조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전투용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이 모든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에 여러 차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기뻐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종류의 도움조차 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지만 그 괴롭힘이 다음에는 자신을 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보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자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보내되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기를 보내길 원했고 다른 이들은 인도적 지원조차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의료품, 더 많은 보호장비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도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돕는 방법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과 전 세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를 왜 돕고 있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 세계 분쟁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을 돕지 않고 완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분명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의 한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도움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원받은 모든 것에 감사했고 한국의 기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전쟁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한국은 끊임없이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는 것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고 완벽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초기 대응은 신중하고 신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었는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행동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기꺼이 나서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시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향후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항상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의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결정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은 서울이 화창한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뒤로 한 채 연단에 선 정부 대변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과 담요, 의료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고통이 커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와 부상당한 민간인들의 충격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뉴스 채널에 넘쳐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번화한 서울 거리에서 태극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전쟁에 대한 토론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K-팝 스타들도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치인과 군 지도자들은 참전의 장단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한국 국경에서 멀지 않은 강대국 러시아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의에 맞서 침묵하는 것은 한국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무기일까요? 정부는 핵무기나 기타 대량 파괴 무기는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장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목록의 주요 품목 중 하나는 한국이 자랑하는 자주곡사포인 K-가이 썬더였습니다. 장거리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긴 대포가 달린 거대한 탱크와 같은 차량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장비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더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품목은 탄약, 특히 155mm 포탄이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첨단 제조 능력을 갖춘 한국은 이러한 포탄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한 미국 외교관은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직접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관리들은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움직임을 갈등의 고조로 여겼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국영 텔레비전에서 양국 관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와 한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 사이에 놓인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촉구하는 신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동아시아의 미묘한 힘의 균형과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럽을 넘어 동맹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결정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커피숍,
학교, 저녁 식탁에서 사람들은 이 결정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일부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으면 어쩌죠? 한 시민이 TV 인터뷰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가 옳은 일을 옹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대학생은 서울 거리 인터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즉시 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육군 기지에서 군인들은 장비와 탄약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는 대형 화물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에 대비해 준비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장비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물류 작업은 벅찬 일이었지만 한국 계획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관들도 바빴습니다. 그들은 나토 국가들과 접촉하여 폴란드와 다른 주변 국가들을 통해 무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단합된 전선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손실을 우려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국방비 지출 증가와 서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면서 주식시장은 변동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첫 선적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식 장비로 전투를 치르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K-라임 곡사포의 첨단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새로 도착한 포를 점검하면서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하루아침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와 민간인 모두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부심과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국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를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 특히 전쟁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무기와 탄약의 정기적인 수송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군 고문단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장비 사용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 결정은 지정학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글로벌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기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약속대로 한국과의 교역을 일부 중단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섬세한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개입은 오늘날과 같이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는 분쟁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이슈를 형성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위험과 기회로 가득 찬 대담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논의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재빨리
한국에 지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관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한국에 매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는 이를 매우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고는 러시아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강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와 한국은 신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몇몇 사안에서 협력하긴 했지만 긴밀한 동맹은 아니었죠. 이제 그 관계는 훨씬 더 긴밀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러시아 뉴스 매체들은 한국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분쟁에 휘말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대사를 불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매우 화가 났을 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면담에서 러시아 관리들은 대사에게 러시아가 한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러시아 기업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비즈니스 거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만일을 대비해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제품을 보이콧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 모두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면 한국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 관계자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 더 많은 협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특히 한국의 발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매우 진보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가까운 이웃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곳의 많은 러시아인들은 한국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과학자들도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 프로젝트가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던 러시아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학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대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한국인은 러시아의 경고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은 한국이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파트너가 아니라 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북한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한국에 교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한국 항구를 방문하던 러시아 선박들이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국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항구의 노동자들은 러시아 선박의 입항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상황이 긴장되었습니다. 일부 대회에서 러시아와 한국 팀이 서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죠. 이제 이러한 경기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러시아 관광객들은 휴가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평소 많은 러시아 관광객을 맞이하던 한국의 호텔과 여행사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석유와 가스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유엔에서는 평소 잘 협력하던 러시아와 한국 외교관들이 더 많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인기가 많았던 한국의 러시아어 어학원에 등록하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러시아어 학습에 관심이 있던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일부 러시아 레스토랑은 손님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있는 한국 식당들도 식사하러 오는 사람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러시아와 한국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K-팝 음악의 세계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러시아 팬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K-팝을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러시아 K-팝 팬들은 음악과 정치가 섞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한국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러시아 대학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측의 학생들은 학업 계획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일부 러시아인과 한국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문제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응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기업, 학생, 관광객,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세계 한 지역의 분쟁은 멀리 떨어진 국가 간의 관계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 분쟁에서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한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양국이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까요? 전 세계가 이 긴장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뉴스 매체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큰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많은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용감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쉽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보통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은 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가 화를 내더라도 한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뉴스 웹사이트인 디펜스24는 한국이 보낼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대해 긴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은 155mm 포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큰 총에서 발사할 수 있는 큰 총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포탄이 부족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기사에서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포병을 만든다.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포탄을 빠르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계속 싸우기 위해 이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유럽 전문가들도 한국의 탱크와 장갑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독일 군사 분석가는 한국 전차는 현대적이고 튼튼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장에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많은 탱크를 잃었고 새로운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탱크와 포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한 국방 전문 잡지는 한국의 드론과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멀리서 러시아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쟁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도 한국의 결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은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신문은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부로 간주하는 호주도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호주의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멀리 떨어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글로벌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정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큰 이웃인 중국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가 들어올 경우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한편을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결정은 다른 국가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역과 지원을 위해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외교관은 이번 일이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와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조치가 옳은 조치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이 옳은 일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학생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국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한국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부산의 한 사업가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석유나 가스 판매를 중단하면 어떡하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역적 리더가 아닌 글로벌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한 미국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다른 주요 민주 강대국들과 같은 리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무기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무기가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 국가들은 한국 무기 구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국방 분석가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아시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물리치는 것을 보면 북한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때때로 큰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한국 교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속하지 않은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트윗은 와우, 한국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네요. 전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이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그래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서울과 키예프 사이의 거리를 작은 탱크와 비행기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교사들이 이 뉴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지리와 국제관계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이 뉴스에 정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정확히 무엇을 보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어느 도시나 지역이 한국 무기를 먼저 받을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새로운 무기를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결정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뉴스 앵커부터 브라질의 블로거까지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정치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공개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성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와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동맹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인근 국가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장면은 아니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강력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서로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팀을 이루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장 멋진 비디오 게임기를 선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러시아가 게임 대신 무기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큰 사안 중 하나는
S-400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북한에 초강력 방패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나라가 친구가 되는 것에 왜 내가 신경을 써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정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평소 잘 어울리지 않던 터프한 두 아이가 갑자기 절친이 된다면 다른 아이들이 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친구인 미국은 이 새로운 우정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강해지면 그 지역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터프한 두 아이가 운동장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각국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빼앗겼던 강력한 무기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핵 공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주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핵무기 일부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학교에 커다란 경비견을 데려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나라는 지금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북한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비 계획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과 친구가 됨으로써 러시아는 여전히 동맹국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종종 세계에서 외톨이라고 느낍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처럼 강력한 우방이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기 없는 아이가 갑자기 잘 나가는 아이와 친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노동자나 군인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협력이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품 거래, 때로는 지식 공유, 때로는 군사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특히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선을 돕는다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터프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더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어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새로운 우호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군사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과 외교와 같은 것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국은 러시아나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여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국가들은 항상 서로 대화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긴장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우호 관계는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다음에 무엇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스 기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반인 모두가 다음에 일어날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결국 러시아와 북한이 친구가 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들이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이를 이해하면 각국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든 지도자 간의 단순한 악수에 대해 이야기하든 모든 행동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러시아와 북한의 다음 행동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실제 드라마이며 우리 모두는 관객의 일부로서 다음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